푸틴이 사실은 유리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쏘는 사람도 모르고 맞는 사람도 모르고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이제 오발이 많고 네. 북러 관계가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는 남북관계, 반대로 갈수록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러 관계 짚어볼까 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들은 얘기인데요. 예. 푸틴의 대학 후배라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제가 이제 소련 시절에 그 레닌그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예. 예. 그 양반은 법대를 나오고 대학 선배 예. 푸틴 대통령 요즘 왜 그래요? 뭐 북한한테 파병도 받고 뭔가 좀 쫄리나요, 많이? 요즘은 좀 통화가 잘 안 돼서 소식을 잘 모르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고요. 복잡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이걸 러시아가 점령하면 유럽의 중심부가 뚫리고 예. 거꾸로 유럽의 나토가 이걸 관할하면 러시아의 심장부가 뚫려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고 싶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이걸 안보 위협에서 좌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푸틴이 사실은 유리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왜냐,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와 미국과 서방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네. 중국도 무기는 안 줘요. 유일하게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솔직히 지난번에 푸틴이 방북한 것도 그냥 쉽게 말해서 무기 구걸하러 간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무기 구걸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푸틴이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이 코로나 시기이긴 한데 북러 교역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만 불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안 돼요. 그때 우리는 260, 70억 불이었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 우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급하니까 잠깐 썼다 버리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우리가 정말 급하면 지금 그 상황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 깨끗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군수 보호 기지로서 계속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그때는 애매하죠. 북한을 버리지도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파병했다는 얘기가 뭐 10,000명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정말 전쟁하러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전쟁 후에 뭐 건설, 뭐 땅 파고 건물 짓고 하는 이런 어떤 건설 노동자로 간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전투병력은 아닐 거다. 왜냐?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지금 북한은 남북 전쟁 관계를 선언했거든요. 그럼 전쟁하는데 병력을 빼서 보낸다? 말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네. 이 인민군이 가면 우크라이나 군하고 싸우지만 뒤에는 나토하고 미국이 있잖아요. 네. 나토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건데요. 전투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대신 무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그럼요. 하고 있는 관리원들은 거죠. 있고 예. 그럼 반드시 필요하죠.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선발대가 갔을 수는 있죠. 근데 북한이 좀 옛날 구형 탄약 이런 것만 주나 봐요. 뭐 오폭하는 경우도 많고, 예, 중간에 뭐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네.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이 포탄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자기 오히려? 쏘는 사람도 모르고 맞는 사람도 모르고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이제 오발이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포탄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푸틴 대통령이 유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네. 무제한적인 소모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의 관계를 보면 왜 누가 누구를 뭐 사귄대, 좋아한대 할 때는 꼭 뒷말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누가 손해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과연 누가 호구로 잡히고 있는 관계인가? 그거는 네. 김정은이죠. 왜냐하면 6월 19일 날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예. 여기에 군사 조항이 들어갔어요. 전시에는 이제 일방이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동맹 조약이잖아요. 동맹이라는 건 전쟁 되면 참전한다는 예. 얘기잖아요. 동맹은 예. 똑같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지금 전쟁 상태 아니에요.
전쟁하고 있죠. 그럼 김정은은 도와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렇죠. 도와주고 자, 있잖아요. 푸틴이 이익이죠. 이익이죠. 도와주고 있는 걸 제도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전쟁 중에 아니에요. 아니죠. 말로만 전쟁한다고 네.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래 전쟁이고 푸틴이 현재 전쟁이잖아요. 그때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조약에는 61년도에 동맹 조약에 없던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법, 네.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 이렇게가 들어가요. 아, 도와주는데 이 법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그렇지. 놓은 이 거군요. 법이 왜 중요하느냐.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이번에 조약은 푸틴이 사인했거든요. 네. 러시아군 해외 파병은 푸틴이 안 해, 결정 안 해요. 의회사나요? 의회가 해요. 의회가. 두마? 네, 두마가 예. 해요. 그러니까 푸틴은 미안해, 의회가 하지 말래.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유엔 헌장 51조는 뭐냐면은 각 국가는 공격받으면 전쟁 자위권이 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 상위가 유엔 안보리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5개인데 거기 러시아 들어있거든요. 그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참전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미래의 전쟁이고 그것도 빠져나갈 구멍을 2개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가 북한한테 아주 미래에 불확실한 약속어음을 써준 거군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좋아가지고 이거 동맹이야 그런데 푸틴은 동맹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뭐 북한은 바로 그냥 용도 폐기될 수 있는. 깨끗하게 끝나면요. 깨끗하게 끝나면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죠.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을 버려야 될 이유는 없죠. 그냥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좀 더 이익이 큰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할 거고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날 평양 가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신들하고 화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인 입으로 직접.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거기에 약간 말려 들어간 느낌? 그런데 이제 북한도 크게 손해보진 않는 게 네.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석유, 식량, 그렇죠. 비료 이 3대 수출국이거든요. 이것만 줘도 한 숨통은 트이죠. 네.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동안 북한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해왔잖아요. 예. 거기서 약간 외교적인 카드 하나가 더 생겼다. 좀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카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래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웃는 푸틴, 화난 시진핑, 우는 김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진핑은 왜 화가 났냐면 지금 북한이 동맹 조약을 맺은 건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사시 중국은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의 오매불망 꿈은 동해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보아에만 그 좁은 만으로 지금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동북상성 발전에도 지금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항 출해, 항구를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예. 북한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속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점령하거나가 사실은 중국의 속셈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경쟁과 협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해로 나오게 되면 러시아는 포위가 되는 거예요. 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시베리아 극동은 한반도의 수십 배지만 지하자원은 무궁무진하고 인구는 수백만 밖에 안 돼요. 중국 인구 15억이잖아요. 네. 1, 2천만 명이 들어와도 뺏긴다고 생각해요. 이 북한을 완전히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건 러시아는 악몽이죠. 지난번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방문했을 때 네. 그 중국에서도 어떤 분이었죠? 한 분 리홍중이요. 오셨는데. 네. 리홍중. 그 셋이 나란히 선 사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쇼이구하고 김정은 희희낙낙하는데 리홍중은 뻘쭘해서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관계예요. 왜냐? 북러 간의 관계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든요. 네. 중국의 코옥견 김정은 정권이 드디어 이제 출구를 찾는 게 러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판단하기 시작을 했고 재확인했고 급속히 밀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상황도 물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지만 어떤 한러 관계는 좀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또 대응 체제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북러 관계가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유럽 안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번도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수준의 기술을 주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믿고 북한이 군사적인 오판을 하는 걸 방지해야죠. 또 하나는 한러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국제 정치는 선악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이제 국민들께서 뭐 선과 악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그 냉혹함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디가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우리 안보에 우리 국가 이익이 흐려져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말씀 조금 드리면 네. 이 러우 전쟁 전에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아, 중국과 우크라이나가요? 그럼요. 유럽의 거점이, 중국의 유럽의 거점이 우크라이나였어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찍어내서 지금 아시아에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그 원천 기술을 우크라이나가 제공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어요, 통째로. 네. 발약을 하고. 예. 그게 랴오닝이에요. 그 랴오닝을 갖다 뭐 물고 뜯고 씹고 뜯어보고 하면서 정말로 그 분해해서 그 기술을 네. 익힌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로켓 기술, 미사일 기술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기술이 들어갔다는 게 또 정설이에요, 지금. 그렇게 선악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유럽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부정부패 지수가 1위가 러시아고 2위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다만 어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럼요.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네. 뚫리면 안 되니까.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오죽하면 푸틴도 싫지만 부정부패는 더 싫다라고 전쟁 전에. 전쟁 전에 젤렌스키 지지율이 23%였어요.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네.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미국이나 전에. 유럽 국가나 우크라이나는 뭐 나토의 동맹 국가도 아니고 뭐 도와줄 사실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데 네. 뚫리면 유럽이 뚫리니까요. 나토 국가들이 뚫리니까. 바로 네.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다 뚫리거든요. 밑에가. 그러니까 절대로 넘겨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북한은 그동안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는 잡을 카드가 중국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북한 정권이 망하지 않을 정도만 지원을 해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외교 지형에 길을 터줬잖아요. 러시아와 밀착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발발했는데 지난해 2023년 북중 교역이 사상 최대였어요. 98.3%입니다. 러시아하고는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도 안 돼요. 러시아는 5위쯤 돼요. 베트남보다 뒤에 북한에. 그 얘기는 뭐냐?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거예요. 무기 외에는. 무기하고 식량, 네. 뭐 비료, 원유 정도. 그 다음에 압록강의 마지막에 있는 댐이 태평만 댐이라고 있거든요. 서해 쪽에. 네. 그 밑에는 송유관이 숨겨져 있어요. 분로관에. 거기서 그 송유관만 중국이 잠그면 북한 경제는 석 달이면 붕괴합니다. 그 태평만댐 말씀하시는 네, 태평만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북러 교역 98점, 북중 교역 3%로 흔들 수 있어. 네. 두 번째 송유관으로 흔들 수 있어.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동북 삼성에 있는 북한의 노동자. 10만에서 20만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달러가 거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북한은 이제 러시아하고 밀착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화난 시진핑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왜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해서 동판 새기고 했던 거 있어요. 딸에는 이제 방추위 예.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해변이니까 모래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걸은 자국을 이제 동판으로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 지웠다면서요. 그걸 시멘트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김정일, 김일성 시기의 기념 사진을 보관하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도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중러 관계가 참 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이 동해로 나오는 게 꿈이었는데 러시아는 그걸 또 막는 게 꿈이고 다행히 북러의 브로맨스를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게 됐으니 시진핑의 그런 100년의 그 꿈은 뭐 물거품 됐다고 봐야 되나요? 현재로선 그렇죠. 현재로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로 김정은이 옆에 있으면 목을 딱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또 불안이 있어요. 2013년 12월에 잔인하게 처형당한 예. 장성택이 대표적인 친중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장성택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뭐 누나, 외형부터 싹 죽였어요. 뭐 차관급 인사들 한 뭐 200명 정도가 예, 차관급 이상만 이상만. 200명인데 네. 장성택 계열로는 수백 명, 거의 수천 명 단위로 죽였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친중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제거되면서 친중 라인이 붕괴됐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김정남, 그러니까 성혜림의 아들, 김정일의 맏아들. 말레이시아에서 2017년 2월에 김정은이 암살한
신경가스로 한 예. 2초 만에 예. 죽었잖아요. 예. 그 친구를 뒤에서 봐줬던 게 중국이거든요. 이제 중국은 북한 내에 아무런 친족 라인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유명한 말이 다 알아요. 우리도 사실 중국하면 경제관계도 있지만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5000년 동안 당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됐을 때 시진핑은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김정은의 꿈은 의외로 미국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꿈은 미국과의 협상이에요. 북미 수교예요. 그게 있으면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북미 수교하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오쩌둥은 뭐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갑에서 네. 나옵니다. 아, 네. 그럼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은 뭘까요? 중국하고 교역량이 그렇게 많은데 90% 이상인데 중국과는 계속 척지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중국에 달려 있는데 과연 이렇게 틀어진 외교 관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려고 할까요?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서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그 풍요로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게 중국의 제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대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만일에 북한이 무너져서 지금 우리 방식으로 통일된다. 그럼 주한미군이 압록강 도망가고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악몽이죠. 신뢰는 없지만 네.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재산 때문에 같이 사는 뭐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세졌잖아. 진짜 러시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북한이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 러시아랑은 좀 싸우지 말자. 우리 조한범 위원님 이 바쁘신 와중에도 또 유튜브 채널 열었던데 대동강 TV? 예, 대동강 TV라고요. 네. 상업적 목적은 아니고요.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대동강 TV입니다. 팩트에 근거한 예. 정확한 내용만을 전달한다가 예, 맞습니다. 보시면 보통 것 압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한범 위원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